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큰 위기가 어떤 두 국가에서도 나타나진 않을 거다. 당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미국 쪽의 최근에 이 불안감이나 시장 조정의 원인들도 결국에는 해결될 이슈인 거네요. 오히려 이 조정을 기회로 진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막연하게 우리가 뭐 이거 사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전 얘기하기 되게 싫어하니까 네. 결국 숫자로 계산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맥시멈 2.5%까지밖에 안 올라갈 거다 라고 가정을 집어넣어 버리면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왜? 그러면 지금 미국 주식은 너무 싸. 게다가 성장주도 너무 싸. 가치주도 싸. 다 싸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급등을 하더라도 고점이 2.5%다 라는 생각이 있다면 지금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죠. 자, 간단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나스닥에 대해서 지금 다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금리 올라가니까 성장주를 팔아야 돼. 그래서 어제 2.8% 빠졌어요. 아니 근데 2.8% 빠질 만한 건가?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현재 금리가 1.3에서 1.5 갔어요. 1.6까지 갔다고 칩시다. 0.3%포인트 정도 올라갔단 말이죠. 0.3%포인트 올라간 것이 나스닥에 미치는 실질적인 어떤 잔존가치 모델상의 영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5%도 안 돼요. 근데 벌써 나스닥은 고점 대비해서 5% 이상 빠졌단 말이죠. 그럼 이미 그것을 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왜 더 걱정을 하냐? 지금 1.6에서 2, 2.5 이렇게 갈 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금액 자체를 보면 지금 1.5에서 2.5 간다고 칩시다. 1%포인트란 말이죠. 근데 ROE가 1%포인트 올라가 버리면 그건 해소돼요. 그럼 결국은 ROE가 얼마나 떨어지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ROE, 자기자본 수익률 대비 금리가 얼마냐 이 차이. 근데 지금 나스닥 100기업의 ROE가 27%란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27% 빼기 1.5에서 27% 빼기 2.5 해봤자 그 1%포인트 적어지는 게 정말 대세하락장을 만들어낼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숫자를 보고 저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금리가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갈까? 이런 것들을 감안했었을 때 지금 펀더멘탈 상으로는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서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 걱정인 거지. 그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완전히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2.5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왜 상무님은 2.5로 보시는지. 간단하게 우리가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하죠. GDP 성장률 더하기 인플레이션 이 두 개를 더하면 금리.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럼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GDP 성장률 2%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2%다. 그러면 4%의 금리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2%잖아요. 그러면 이거 문제다. 그래서 2%에서 4%까지 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미국은 심지어 더 심하죠. 지금 GDP 성장률이 5%, 6%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좀 안정화된다 하더라도 3%. 여기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5% 나오고 있는데 안정화된다 하더라도 2%. 그럼 그 두 개를 더하면 4, 5%. 당연히 금리가 2.5%에서 맥시멈이 아니라 4, 5%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JP 모건 회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죠. 왜 2.5에서 그만둬야 돼? 더 올라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렇게 보는 이유는 금리가 5% 가면 전 세계 다 망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왜? 그만큼 부채 사이즈를 다 늘려놨기 때문에 금리가 진짜 2.5에서 5%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땐 지금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 뭐 다 엉망이 돼요. 자, 이런 간단한 계산을 한번 해드릴게요. 미국이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그때 금리가 4에서 5%대였어요. 그때 가계부채 비율이 GDP의 100%입니다. 그러면 4, 5%이고 GDP의 100%일 때는 터진단 말이죠. 왕창 터져요. 미국이 그걸 경험을 했는데 금리가 4, 5%까지 갈 수 그렇게 되면 이제 망하는 거 뻔히 다 보이는 거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부채 비율이 100% 넘어섰죠. 금리 지금 2%예요. 4, 5% 가면 우리나라도 빵 터지겠죠. 그래서 전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왜 지금 금리를 빨리 올리냐. 왜냐하면 미 연준도 안 올리는데 굳이 올리냐 뭐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성장을 일으켜서 부채 비율을 떨어뜨려야 되는 시기에서는 금리를 올리면 안 돼요. 과거의 미국의 역사를 보시면 1940년, 1950년, 1960년 딱 보시면 1948년 근처 때 고점이에요. 부채 비율이 GDP에 거의 120%까지 갑니다. 그래서 쫙 떨어져요. 거의 30-40%까지. 왜? 부채가 줄었나요? 아니에요. 자산 가치가 늘어서. 그러고 나니까 금리가 2에서 2.5%의 북박이로 딱 있다가 부채 비율이 막 100% 밑으로 떨어지고 60% 내려오고 80%에서 60%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때 금리가 오르고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거의 10몇 %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항상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타이밍은 미 연준이 그걸 보고 있을 거고, 그래서 부양책을 쓰고 있고 이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복귀가 되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산 가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부채 비율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 연준이 금리의 리액션은 미리 하는 프리액션이 아니라 리액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금리가 2.5%까지 정도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보여지고, 부채 비율도 이제 고점 찍고 떨어지기 시작하고, 다 이럴 때 그때의 금리를 건드린다. 그래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테이퍼링은 해야죠. 왜? 이건 비정상적인 거니까. 이건 뭐 정부에서 계속 뭐 사주는 건데 이상한 거고, 그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헬리콥터 머니 돈 막 뿌려대는 거고, 돈 주는 거고 쓰라고. 그게 아니라 그건 적당히 놔두고, 이제 금리는 실질적으로 정말로 엄청난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천천히, 미 연준은 최대한 천천히 저는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언론에서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 연준의 한 명은 또 이런 얘기 좀 해주고 한 명은 이런 얘기 좀 해주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절대로 빨리 안 올린다가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FOMC, 이번 9월 FOMC 때도 그랬고, 그 청문회 연설문이 먼저 나왔잖아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진짜 별개다라고 계속 시장이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것들이 좀 녹아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돌아가는 판을 알았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는 실적 장세로서 봐야죠. 더 이상은 흔히 말하는 유동성 장세가 아니다. 그러면 실적 장세다.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거다. 경제가 좋아질 거다. 그죠? 그러면 이제 2.5% 정도의 금리를 맥시멈으로 치자. 그럼 2.5%로서 봤었을 때 성장, 주던 가치 주던 간에 이익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고, 그 갭이라고 하거든요. ROE 빼기 금리. 그게 높은데, 높을수록 PBR,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해서 몇 배에 거래되느냐, 이게 높아지거든요. 근데 어떤 기업이든 간에 뭐 PBR이 낮은 기업이 있을 수가 있고 PBR이 높은 기업일 수가 있지만, 대신에 PBR이 높은데 ROE가 엄청나게 높은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PBR이 낮은데 ROE가 그냥 2.5도 안 되는 회사일 수 있고, 그죠? 네. 그래서 결국은 성장률, 가치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도대체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자기 북발류, 가치, 적정 가치 대비해서 얼마나 싸냐.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27%의 ROE를 올리고 있는데 PBR이 1배인 기업이 있다. 그럼 미친 듯이 사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것을 넘어서서 결국 얼마의 적절한 상대적인 가치로서 돈을 벌고 있느냐, 이거를 지금부터 계속 해야죠.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금리가, 장기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그래서 이게 쭉 올라가면서 이쪽은 더 이상 안 올라가고,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0이 돼요. 이때는 대폭락장이 오는 거죠. 근데 그 시기는 아직 한참 먼 거죠. 지금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왜 그걸 걱정하나요? 알겠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장도 정말 좋지 못해서 힘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역시나 알고 시장을 좀 보면은 우리가 많은 기회를 또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시장은 누군가에게는 어려울 때 누군가에는 기회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 술특이 구독자분들이 꼭 그런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